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 누리카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일부가 성매매 알선업소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최하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이 문화 누리카드가 어떤 거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카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디서 이게 사용되는 겁니까? 네, 요즘 영화나 문화생활 하려면 적어도 10,000원 이상은 들여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마저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텐데요. 네. 이렇게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생활 지원금입니다. 하루에 1년에 5만 원으로 영화도 보고 책도 사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고요. 따로 등록된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이 가맹업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은 123만여 명에 달합니다. 네, 따로 등록된 가맹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따로 등록된 가맹업소 중에서 성매매 업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 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전국에 있는 업체는 영화관이나 서점 등을 포함해 모두 37,000여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000여 곳이 숙박시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혹은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숙박업소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등록된 숙박업소 가운데 일부가 성매매 알선업소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는 480여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에 달하는 210여 곳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성매매 알선으로 적발된 업소 10곳 가운데 9곳이 무려 가맹점이었습니다. 네. 이 정부 지원금이 성매매 알선 업소를 살찌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네, 이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37,000여 곳인데 이 가운데 숙박시설이 22,000여 곳이다. 물론 그 이유는 있지만 상당히 좀 의아스럽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이 등록된 가맹점 가운데 이 불법 업소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은 이 사전에 어떤 그 규정이나 기준이 좀 문제가 있었나요? 네, 취재 결과 이 심사와 등록 과정이 상당히 허술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등록을 원하는 업체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혹은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 추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이 신청된 업체를 심사하는 곳이 바로 한국예술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심사 과정이 참 허술했습니다. 단순히 이 업체가 해당 영업을 하고 있는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네. 이 업체가 불법 업소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게다가 한 해 2차례 걸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라면서요. 이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야가 달랐기 때문에 미처 확인을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숙박업소라는 게 관광이나 복지에 관련이 있지 문화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었다는 건데요. 게다가 정부 부처 간의 단절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심사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예술위원회는 이 사실을 알고 복지부에 불법 성매매 업소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네. 이 복지부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정보 공유가 힘들다며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실무부처도 모르게 불법 업소를 걸러내라는 꼴인데요. 이 문제가 불거지자 관계기관은 뒤늦게 성매매 알선 업소에 대해 가맹점 취소 조치를 했다고 밝혔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이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최하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